무비 플레이트. 안녕하세요. 축제 준비하시느라 한창 바쁘실 학우분들의 잠깐의 쉼표가 될 무비 플레이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축제가 시작됩니다. 눈이 아득해질 만큼 번쩍이는 불빛과 심장을 요동치게 할 음악과 함께요. (169cm) (95kg)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지만 커다란 체격 때문에 무대 아래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 영화 미녀는 괴로워. 함께 감상하러 가실래요? 수많은 팬들이 무대 위를 향해 환호하고 있습니다. 늘씬한 몸매에 예쁜 얼굴의 가수 아미를 향해서요. 화려한 춤사위와 노래 실력이 그녀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무대 아래에 선 사람들이 모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노래를 못 부르는 아미를 대신해 모니터 뒤에서 노래만 불러주는 사람이 있죠. 노래에 흥에 겨워 춤을 추다 나무 판자가 부서질 정도의 거구의 소유자. 그녀의 이름은 강한나입니다. 모니터 안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 남자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강한나 그녀에게는 남모르게 짝사랑 중인 상대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듀서 한상준이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아미에게 욕을 들어도 한상준이 괜찮냐며 안아주는 것만으로 그녀는 행복해집니다. 한상준이 바래다주는 퇴근길, 한나는 집이 아닌 병원 앞에서 내립니다. 이곳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있는 곳. 한나를 한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는 게 그녀의 일과죠. 집으로 돌아가면 한나는 또다시 일을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전화를 하는 일이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충당은 해야 하는데 외모를 보지 않는 일을 찾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콘서트가 끝나고 뒤풀이 파티가 있기 전날 한나에게 옷과 귀걸이가 배달됩니다. 파티에 입고 와달라는 한상준의 편지와 함께요. 기쁜 마음에 한껏 차려입고 파티장으로 향합니다. 도착하자 한상준이 한나를 반깁니다. 자신의 옆자리로 부르면서요. 몸매가 부각되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한나의 모습에 다들 놀랍니다. 하지만 한나는 개의치 않죠. 그건 바로 한상준이 보내준 선물일 테니까요. 그의 옆에 앉아 배시시 웃고 있을 때 가수 아미가 도착합니다. 한나가 입고 있는 옷과 귀걸이마저 똑같은 차림을 하고요. 그제서야 한나는 사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평소 한상준이 한나에게 잘해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 아미가 자신을 놀리려고 꾸민 일이라는 걸요. 부끄러움과 창피함에 그녀는 화장실로 뛰쳐나갑니다. 난 강한나 좋아서 잘해주는 것 같아? 걘 거울 보면서 하루도 수십 번씩 무너지는 애야. 그냥 놔둬도 무너져. 그 전에 우리한테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화장실에 숨어 울고 있던 한나는 한상준과 아미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창을 흔들고 내기만 한 작은 나의 방 위로 아름답게 별빛들을 가득 채워주네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은 지쳐있는 나를 어루만지며 내 맘속에 가득 담은 눈물 닦아주네요. 많이 아파하지만 날 꼭 가는 채 다독여주며 잘 자라 위로해주네요. 걷지 못할 만큼 힘을 겨워 아파와도 눈물이 앞을 가려와도 갖지 못한 내 사랑 앞에도 나 웃을래요. 잠시라도 곁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가슴에 간직할게요. 두 눈에 수놓아진 저 별들처럼 영원히. 꿈을 꾸듯 다가오네요. 유난히도 밝은 나의 별 하나 눈부시게 반짝이며 어깨 위로 내려와 자꾸 슬퍼하지만 손 꼭 잡은 채 날 만져주며 따스히 날 감싸주네요. 걷지 못할 만큼 힘을 겨워 아파와도 눈물이 앞을 가려와도 갖지 못한 내 사랑 앞에도 나 웃을래요. 잠시라도 곁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가슴 속에 간직할게요. 두 눈에 수놓아진 저 별들처럼 나 오늘만은 안 울어요. 눈물이 가득 차와도 저기 저 별들처럼 나 웃을래요. 행복했던 기억 모두 가슴에 간직할게요. 두 눈에 수놓아진 저 별들처럼 영원히. 삶의 유일한 낙이었던 한상준의 호의가 진실이 아닌 거짓임을 알게 된 날, 그녀는 집안에서 가스밸브를 열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그녀와 자주 전화하던 성형외과 의사에게서 평소처럼 전화가 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전신성형. 어차피 한번 목숨을 포기하려 했던 한나는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한나를 처음 본 의사는 그녀에게 필요한 견적을 내봅니다. 그녀가 원하는 수술을 하기엔 돈도 모자라고 난이도도 너무 높죠. 단박에 거절하는 의사는 목숨을 걸었다는 한나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수술 계획을 잡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수술과 운동으로 몇 달이 흐른 뒤 드디어 붕대를 풀게 되는 날. 압박받아온 고통의 세월은 지났어. 이제 네 자신과 화해하고 완전한 자유를 얻으라고. 왜곡된 거울 따윈 이제 지워버리는 거야. 마지막 수술을 끝내고 거울을 봤을 때 그곳에는 한나가 꿈에도 그리던 미인이 있습니다. 한나의 눈에 맺힌 눈물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지게 하네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모두 다 나 길거리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던 배달부가 그녀를 보다가 앞을 못 봐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아저씨 아니 운전을 못하면 다니지 말아야지. 왜 운전을 해 운전을. 예? 이 길 넓은데 왜 엄한 억울한 남의 차를 들이받고라는 거예요 지금. 하루 와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아니 아저씨 초면인가 내가 한번 모시다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야!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뒤차에 있는 거 안 보여? 차 빼라. 야, 차 다 돌려서 가라 그래. 빨리. 빵빵거리지 말고. 지금 상황 안 보여? 괜찮아? 예쁜 여자 얼굴만 보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가 보네요. 하여튼 남자들이란 다 똑같습니다. 아주 그냥. 사고 때문에 경찰서로 보호자 심부름 부른 10년지기 친구마저 한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나가 몇 달간 자취를 감춘 사이 그녀의 목소리로 음반을 내던 아미는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기획사가 발칵 뒤집혀서 몇 달간 한나만 찾으러 다녔다는 친구의 말. 그 말을 듣고서 한나는 수술을 하고 생긴 빚을 갚기 위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시 하려 합니다. 제니라는 가명을 쓰면서요. 아미의 노래를 대신 불러줄 사람을 찾는 오디션. 그 오디션에 제니가 등장하자 기획사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강한나와 똑같은 목소리를 찾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프로듀서 한상준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창력은 물론 얼굴과 몸매마저 완벽한 제니에게 가수로 데뷔할 것을 물어보죠. 한나를 찾아다니던 아미는 한나의 아버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각별히 여기는 한나가 다시 올까 봐서이죠. 때문에 제니로서의 삶을 선택한 한나는 아버지를 찾아뵐 수 없게 됩니다. 먼 발치에서 아버지를 훔쳐보고 힘없이 뒤돌아서는 한나가 불쌍하네요. 한나의 아버지 옆에 붙어있던 아미는
제니의 말버릇과 한나의 아버지의 말버릇이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때부터 제니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죠. 하지만 한나는 그런 것도 모른 채 한상준과 잘 지내면서 하루하루 행복해합니다. 그가 과거에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건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한가 보네요. 저라면 정말 차갑게 대할 텐데 역시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와 종종 데이트를 하며 프로듀서와 가수라는 사이, 그 이상의 감정을 키우던 어느 날, 한나를 집에 바래다주고 돌아가려 할 때 한상준은 차 뒤에 숨어 한나를 몰래 스토킹하던 사람을 찾아냅니다. 스토커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악담을 내뱉으면서요.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만 봐야 했던 감정을 알기에 한나는 한상준을 말립니다. 아니, 꼴 사나운 짓이라니요? 아니, 좋아서 그랬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찍힌 시선 받는 게 그렇게 불쾌해요? 그럼 바라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사람 발자국이라도 밟아보고 싶은 마음, 좋아한다고 당당히 나설 수 없는 마음을 당신이 알긴 하냐고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해도 아버지한테 찾아가 보지도 않는 한나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10년지기 친구는 실망을 합니다. 한나와 친구 간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가죠. 그러던 중 한나의 차에 누군가가 넌 가짜야 라는 문구를 남기는 일이 생깁니다. 의지할 친구도 없이 정신적으로 힘든 와중에 한나는 음악방송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한상준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박자도 맞지 않고 가사도 틀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한나. 관중의 눈빛은 점점 싸늘해져 갑니다. 하지만 음악은 한나에게 있어 영혼의 일부.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며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대신하던 한나. 그녀가 무대 위에 올라와 사람들에게 전한 노래. 마리아, 듣고 올게요. 제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쇼케이스 축하 파티에 아미가 한나의 아버지를 데려옵니다. 제니가 습관적으로 그리는 그림과 과거 한나의 공책에 그려진 그림이 같다는 걸 한상준이 알아채기도 하고요. 영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한나는 제니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녀의 소중했던 것들을 잃어갑니다. 10년지기 친구, 그리고 아버지. 한나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과거를 감춤에도 불구하고 아미를 비롯해 한상준, 그리고 대중들까지 그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소중한 사람들도 잃고 과거까지 밝혀지는 한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대 아래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던 한나. 때문에 한나에겐 목숨을 걸어서라도 아름다운 외모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외형이 예뻐지자 주위에서 그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죠. 그녀가 좋아했던 남자에게도 다가갈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부정한 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쁘고 날씬한 나여야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외모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미녀는 괴로워였습니다. 아직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없다면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결말에 느낀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민동호, 기술 최윤지, 진행의 양성래였습니다.